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스와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였고요. 여기서 더 학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어디부터? 일단은 슬라이싱이라는 행위는 슬라이스를 원하는 값만큼 자르는 행위. 네, 원하는 값만큼 자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구조로는 이런 어레이라는 변수가 클리어가 되어 있고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적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슬라이스라는 변수에 슬라이싱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 바처럼 2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2가 나오냐면 일단 여기서 가지고 있는 밸류 값들은 1, 2, 3, 4, 5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스타트 인덱스, 뒤에는 엔드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어레이의 스타트 인덱스는 0, 1, 2가 되고, 그 다음에 엔드 인덱스는 그 다음 인덱스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끝에 인덱스 바로 앞에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인자를 봤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밸류 값은 2하고 3인데 끝에 있는 인덱스는 포함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슬라이스라는 변수에 딱 2라는 밸류만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점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len 값과 cat 값과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슬라이스와 len 값의 슬라이스와 cat 값의 슬라이스 값을 cat 값의 길이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len 값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 값을 나타나기 때문에 1, 값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at 값 같은 경우에는 4가 나오는 이유가 4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2라는 값이 하나 있고 그 뒤로 공간이 3개가 더 있으니까 cat 값이 4가 나온 건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제 슬라이싱 할 때 이 어레이라는 변수를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 인덱스 이후로 이제 스타트 인덱스가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는 제외되니까 1 이후로 나머지 숫자들의 길이 값은 4개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숫자들의 cat 값을 그대로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라는 cat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고랭이라는 것 자체가 좀 주소값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주소값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시 전환을 해주고요. 똑같이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프린트 ln을 찍어서 어레이를 한번 보고요.
어펜드를 사용해서 슬라이스와 10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슬라이스를 두 번째 있다가 200을 넣어준 다음에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어레이라고 다시 좀 구분을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지만 일단은 오타 같은 건 일단은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첫 번째 밸류 값은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2라는 값이 나왔고 이제 어레이 값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밸류 값에는 이제 이런 슬라이스라는 배열 안에 슬라이스라는 이 변수 안에 어펜드를 통해 가지고 100과 100 값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2라는 값에 100과 100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len 값도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어레이 값도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Node.js로 따지면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이제 리턴 값을 받아서 생성된 이런 슬라이스라는 변수는 이제 어레이의 깊은 복사와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둘은 같은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슬라이스에 여기 이전까지는 슬라이스가 2 이렇게 공간이 4개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100을 넣어줬으니까 이 슬라이스라는 변수는 2, 100, 100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걸 찍어 보았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레이가 변하는 이유는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레이에서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100과 100이 들어가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0과 100이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준점이 2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2라는 값 이후로 이 슬라이스라는 변수가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주소인데 슬라이스는 2라는 값 이후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슬라이스에서 이 이후로 100과 100이 나온 것처럼 어레이에서도 2라는 숫자값 이후로 100과 1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똑같이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완전히 깊은 복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이게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을 때 캣값 같은 경우에는 4, 4,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캣값을 원하는 값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첫 번째 값은 이제 인덱스 값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두 번째 값은 엔드 값 어디에서 끝날지, 세 번째 값은 캣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면 보이는 것처럼 캣 값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쁜 복사니까 같은 주소를 갖지만 이제는 다른 주소를 슬라이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전체 복사부터 한번 다뤄보자면 이렇게 아무런 값도 안 주고 전체를 아무런 값도 안 주게 되면 완전 동일한 값이 복사가 되고 이거는 깊은 복사이기 때문에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같은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의 첫 번째 것만 100으로 수정해도 어레이도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건 그냥 전체 복사하는 방법이고, 이제 다른 주소를 갖는 슬라이스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제 make라는 내부 함수를 사용해서 어레이만 make라는 내부 함수를 사용해서 int라는 슬라이스를 만들고, 이제 길이값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레이의 길이값만큼 동일하게 부여를 하였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et d 슬라이스 블렌 슬라이스 캡 슬라이스. 네, 이렇게 하면 길이값만 갖고 초기화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0이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처음에 초기화 자체를 0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캡값과 랭값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또 확인을 해보면 100이 되고요. 만약에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제 슬라이스라는 변수를 바꾸게 되었을 때 어레이도 동일하게 바뀌게 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슬라이스는 바뀌었지만 어레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고 이제 여기다가 이미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range라는 방법이고, range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값과 밸류 값을 i와 v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i 값은 v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슬라이스 변수가 어레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면 슬라이스 값을 수정을 하였을 때 어레이 값이 변환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변환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조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문을 사용하니까 코드가 조금 길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펜드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어펜드 같은 경우에는 make를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슬라이스에다가 어펜드를 하고, 어레이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다 객체를 만들어 줘야죠. 어레이 점점점점. 에러가 뜨고 있는데 어디서 뜨고 있는 걸까요? 슬라이스로 바꿔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가 나왔죠? 일단 똑같이 다른 주소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어레이를 계속 놔둬야겠네요. 슬라이스는 바뀌었지만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펜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게 다른 주소값을 갖는 이유가 어펜드 내부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주소값을 갖는 거고, 이제 이 새로운 변수에다가 어레이라는 이 값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다른 주소값을 갖는 방법이고, 다른 식으로는 이제 카피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물을 앞에다 적고요. 뒤에는 이제 값들을 적게 해줍니다. 앞에 이 슬라이스라는 걸 수정을 할 건데, 어떠한 값을 수정을 할 거면 어레이라는 값을
값을 수정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어레이는 바뀌지 않지만 슬라이스는 다른 주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타입의 이 어레이라는 변수에서 이 3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에서는 이 3을 제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면 1, 2, 3, 4, 5라는 이런 값이 있을 때 1, 2, 4, 3, 5 처음에는 이렇게 바꾸고 4, 5, 3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끝에 거를 잘라내는 형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그냥 이걸 3이라는 값을 쏙 뺀다고 자동으로 4랑 5가 이제 붙여지는 게 아니라 앞에 값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해야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값 자체를 그러니까 값의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원하고 값을 바꾸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정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 1, 2, 3이죠. 3을 바꾸기 위해서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값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i가 플러스를 해주고요. 어레이 마이너스 1 값이 어레이의 i 값이 되면 되겠죠. 이거는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만 한번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3의 값이 없어지고 값이 앞으로 한 칸씩 떼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끝에 있는 5의 값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어레이는 어레이는 슬라이스 어레이 여기다 슬라이싱을 해주면 되겠죠. len 값의 어레이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해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변화한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어레이에 다시 할당을 해주고요. 이제 어레이에서 스타트 인덱스와 이제 엔드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는데, 스타트 인덱스 없이 끝에만 엔드 인덱스를 넣어주면 스타트 인덱스가 없으면 처음부터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지만 0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렌에서 끝값 이제 1, 2, 4, 5, 5라는 게 그냥 len 어레이라는 값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 값이니까 1, 2, 4, 5까지만 자른 값을 반환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걸 이렇게 반환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좀 더 줄여보면 어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펜드 어레이에다가 idx 하고 어레이에다가 이것도 해보면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idx 즉 0, 1, 2 여기 앞에까지 숫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1, 2 즉 어레이 이거는 1하고 2를 의미하고요. 이제 어레이 idx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4, 5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합친 값 같은 경우는 1, 2, 4, 5가 되고, 그걸 이제 어레이한테 할당하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중간에 어떤 값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넣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삭제를 했지만, 넣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한번 그냥 바로 설명을 해보자면 1, 2, 3, 4, 5라는 값이 있을 때 이 3의 위치에다가 2하고 3 위치에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빈 공간을 한 개 만들어주고요. 1, 2, 3, 1, 2, 3, 3, 4, 5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뒤로 땡겨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땡겨가면서 이거 중복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땡겨가면서 한 개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삭제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당겼으면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추가 지점에서 뒤로 한 칸씩 당긴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일단은 네,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보자면 뒤에 끝이 0에 한 개가 추가되었겠죠. 네, 끝에 한 개가 0이 추가된 시점이고 여기서도 볼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ray -2부터 idx를 선언을 안 했네요. idx 같은 경우에는 네, 원하는 위치를 선정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를 선정해 주겠습니다. i 네, 이렇게 하면 끝. 여기 중간 지점부터 계속 갱신을 해도 나가겠죠. 한번 보자면 네 1, 2, 3, 3, 4, 5 3이 역을 한 개 땡겨주고 4가 땡겨주고 5가 땡겨주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array idx를 원하는 값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네, 이처럼 중간에 값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줄로 줄일 수가 있는데 한 줄로 줄여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값부터 idx까지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 가니까 0, 1, 즉 1하고 2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값은 1하고 2 뒤에 값으로 100, 3, 4, 5가 나오는 거니까 100을 새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펜드 안에 어펜드를 넣어서 여기다가 100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array에 idx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제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펜드 안에 있는 이 어펜드는 새로운 100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3, 4, 5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100까지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array에 0, 1, 2, 3부터 나머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딱 이것까지 딱 이 어펜드 안에 어펜드만 작동을 하면 100, 3, 4, 5가 되고 이거를 이제 1, 2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방식이 이제 한눈에 보기에는 네,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새로운 새로운 변수를 또 메모리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추가를 한다면 array에다가 append 일단 공간을 한 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copy를 활용하면 됩니다. array에다가 슬라이싱을 하게 될 텐데 어디 거부터 하냐? idx 플러스 1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array에다가 idx까지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원하는 값을 한 가지씩 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처럼 idx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네, 이처럼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서 메모리에 이제 공간이 할당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인데 네, 이거는 일단 냅두고 다음은 이제 정렬인데 정렬은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내부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솔트라는 내부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int 344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슬라이스 sort가 아니라 sort 저 같은 경우에는 int 타입이기 때문에 ints라는 내부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어보면 네, 정렬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요. 만약 이게 int 타입이 아니고 뭐 실수형 타입인 flo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sort 플러스 64 활용하면 되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네, 정렬 같은 부분은 이게 끝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이제 함수랑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함수처럼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메서드가 다른 점은 이제 리시버라는 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되면 이 레빗이라는 타입을 가진 사용자만 가진 함수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레빗을 뭐 인트 타입으로 하면 이제 이 레빗 타입을 가진 함수만 사용을 일단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굳이 여기다 이렇게 안 적어도 이렇게 적고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뭐 r.score a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없으니까 그냥 r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네, 동작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똑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리시버를 앞에 적어준 메소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레빗이라는 타입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네, R하고 뭘로 할까요? 잠시만요. 네, 그냥 테스트를 한번 구조체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어카운트라는 구조체 안에는 밸런스라는 값을 한 개 가지고 있고요. 어카운트2라는 구조체 하나는 구조체도 똑같이 밸런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으로 넣어주고요. 포인터 함수를 한 개 받아주고 값을 한 개 받아준 다음에 a.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메서드를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메서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리시버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에 뭐 100 같은 경우 100 정도로 넣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어주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인터 타입으로 변수를 한 개씩 선언해주고요. 이제 테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B를 넣어주고 뭐 100 같은 경우 한 개 넣어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고 어카운트를 받게 되네요. 네, 어카운트를 받게 되니까 A를 넣어줄 수 있고 일단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를 넣어주게 되면 네,
2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원래 이거를 주소로 안 하고 포인터를 안 받으면 값이 변환이 안 되겠죠. 네, 값이 변환이 안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들어갈 때 이제 주소 값이 다르니까 변환이 안 되는 거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것도 어카운트가 아니고 그냥 어카운트라면, 아이고, 네, 이것도 B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찍어보면, 네,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펑션 넣어서 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a.test 메서드 값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넣어주면, 네, 똑같이 100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 차이일 뿐이지, 사실 동작하는 부분은 동일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카운트라는 타입을 가질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약 조건을 거는 식으로 메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또 구조체는 사용 안 해도 되는 게, 타입을 한 개 넣고 레빗이라는 타입은 인트 타입을 가진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를 한 개 선언을 해주면 헤드 인트 값을 더해주고 반환 값을 한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트가 아니라 레빗이죠. 네. 반환 값이 네, 반환 값이 있으니까 RST는 인트 타입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A와 계산을 하고요. RST를 반환하는, 네, 이것도 평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RST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네, 이 또한 어떻게 할까요? 변수를 레빗으로 10 정도를 선언을 해주고, a.add 해가지고 10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FMT를 안 썼네요. A를 하면 이게 바뀌지 않겠죠. 네, 안 바뀌는 이유는 이제 아까 저번에도 몇 번씩 말하는데 이 A 값에 들어가는 이 m이라는 변수 값과 A 값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고,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A를 갱신시켜주면 되고요. 네, A를 갱신시켜주면 되고, 네, 이거는 뭐 이렇게 갱신시켜주면 되고, 아니면 뭐 포인터 타입을 받아도 되긴 합니다. 포인터 타입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주소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라서 안 되는지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nnot take this. 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아직 이제 주소 값을 활용하는데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려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언한 타입이 들어갈 수 있지, 그냥 단순히 인트 타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따로 선언한 타입에 한해서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메서드는 여기까지입니다.